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좋은 책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의 전문가예요. 네. 다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렇죠.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사실 중국 4대 소설 중에 하나죠. 그 나간 중에 삼국지. 네. 근데 보통 이제 원제는 삼국지 연인데 우리가 삼국지라고 보통 많이 하죠. 네네. 애초 삼국지는 이제 진수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서 삼국지가 있고요. 거기 삼국지 위지동의전해가 우리나라 관한 역사가 최초로 거론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삼국지 연의, 삼국연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 아는 조조, 유비, 손권 이러는 천하 삼분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다, 네. 관우, 장비 뭐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네. 일종의 역사 소설이죠. 네. 네. 그 삼국지 연이랑 삼국지는 많이 다릅니까? 아니면 뭐 대충 비슷한데 약간 뭐 인물들이 좀 네, 뭐 가미된 건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삼국지 연의는 70%가 사실이고 30%가 허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삼국지 자체는 이제 진수의 역사 책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진수라는 사람이 본래 총나라 출신이거든요. 아, 위초고 중에 초. 예. 근데 이제 총나라 출신인데 벼슬은 위나라가 결국 나중에 사마이가 그 자손이 만든 진나라로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진나라에서 벼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서 자기 벼슬을 하니까 네. 위나라 정통론을 많이 세웠죠. 위가 정통이다.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입장에 쓰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 연의, 삼국연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촉이죠. 바로 유비를 보통 정통으로 많이 보고 있죠. 네. 자, 일단 뭐 저는 보긴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뭘로 봤냐면 이문열 씨 네. 삼국지 10권짜리 있죠. 네, 네. 네. 그걸로 이제 저는 봤고 네. 한 번이요? 한 번은 이제 그냥 통으로 쭉 한 번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보긴 했는데 하여튼 전체를 쭉 본 건 한 번. 네. 대학교 한 1, 2학년 때쯤 네. 그 이제 방학 때 한번 쭉 본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 저는 만화 삼국지로 일단 제가 찾아봤어요. 그 황석영이랑 이충호 만화와 이미 같이. 네. 어떤 만화 삼국지로 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만화 삼국지 있었어요. 진짜 애니메이션.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유비, 관우, 장비. 이거 몰라요? 저희 때는 없었죠.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이거 몰라요? 아니 이거 모르는구나. 이지수 씨도 저희랑 같은 세대잖아요. 아니에요.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삼국지 만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네. 네. 삼국지는 그래서 저희 때 콘텐츠로서 이제 게임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네, 삼국지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약간 좀 인기가 저희 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삼국지 만화는 저는 이제 못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삼국지야말로 뭐 동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저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서 진짜 많이 파생이 됐죠. 네, 뭐 게임 말씀하신 게임, 만화, 영화 적벽대전 얼마 전에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 드라마라든지 뭐 모든 애니메이션 다 나오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열광하나 봐요, 삼국지, 그죠? 그렇죠. 삼국지가 뭐 이제 보다 보면 재미는 있는데 네. 그렇게 열광할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용, 왜요? 아니 댓글에 막. 그 삼국지를 네. 뭐 이게 일종의 그 스타크래프트도 보면 이 세계 종족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제 세계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차라리 예를 들면 뭐 초한지인지 초나라 한나라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 요거는 어찌 보면 어느 쪽이 세고 어느 쪽이 약해지고 이게 이제 서로 딱딱 그 뭐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한쪽이 세지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삼국지는 어쨌든 세 개가 되면서 변수가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어떻게 힘을 합치냐 또 하나가 강해지냐 뭐 이런 거에 따른 또 재미들은 분명히 좀 더해지는 것 같긴 하고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 재밌을 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삼자 구도라는 게 본래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도 삼국지에도 위초고 바로 제갈공명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천하 삼분지계. 네네네. 뭐 본래 그거는 예전부터 중국에는 많이 내려왔죠. 예전에 이제 진안 시대 결국 이제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놓고 쟁패할 때 그때 유방의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이 한신이죠. 한신. 한신이 이제 상당한 세력을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나라 지금의 산동성 일대를 왕을 받은 거죠. 왕국을 받아가 제왕으로 이름을 받았는데 그때 한신의 모사죠. 참모 중에 괴통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신이 자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방과 항우와 딱 당신이 이렇게 3분을 하면 예전에 중국에 정립할 때 정이 이제 소뚜껑 정자 쓰잖아요. 3발이거든요. 3발이 달린 소치란 말이죠. 그 3발이 달려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쪽이 쉽게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팽팽한 어떤 균형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냉전 이후에 우리 20세기 냉전 이후의 체제가 삼각 체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었거든요. 거기서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가지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갔습니다만 삼자 구도라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팽팽한 긴장과 균형의 어떤 그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3명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니 그래서 연애도 기본적으로 흥미의 틀은 삼각관계잖아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요. 네. 아, 또 4시 되면 또 짝짝이 먹으니까 네, 이제 1대1 구도랑 뭐 크게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시 되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그렇죠. 한 셋 정도가 아주 재밌을 구도. 네. 한신이 제일 잘 썼던 무기가 뭔지 압니까? 한신이 제일 잘 썼던 무기요? 장기 같은 거 보면 뭐 네. 마상, 포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전 모르겠는데요. 아, 포랑 차를 굉장히 잘 썼어요. 포랑 네. 차. 그래서 이제 한신포차라는 게 한신포차. 생겼죠. 쓸데없는 농담 좀 하지 말라고 댓글에 아, 엄청 시간이 너무 난다. 아깝나? 그래서 오늘 그럼 소개해 주실 책은 그러면 삼국지예요? 아니면 삼국지 이걸 또 잘 분석해 놓은 책입니까? 그러니까 삼국지에 결국은 우리가 뭐 이 정말 기본적으로 나간중 그리고 이후에 청나라 때 그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모종강 본이 이제 지금의 삼국지에 정본으로 되고 있어요. 아. 그거를 대충 이제 번역하는 것들을 정본으로 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황석영 소설가라든지 김구용 교수가 번역한 그 삼국지가 기본적으로 모종강 본에 가장 이제 충실하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다 뭐 우리가 이게 그 방대한 내용을 최소 10권이니까 말씀드리긴 그렇고 대충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 서울대 정치학과 그 최명 교수 지금 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삼국지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삼국지 속의 삼국지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정치학 즉 관점에서 바라본 삼국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중심으로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그 셀이 있죠. 삼성 그 경제연구소. 예, 그쪽 이제 소장을 오래 지낸 최우석 선생의 삼국지 경영학. 이쪽을 보면서 이제 이쪽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주 인물들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좀 오늘날 좀 얻어낼 수 있는 뭐 지혜라면 지혜, 교훈이라면 교훈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 삼국지 젊었을 때 이제 뭐 10대 후반 혹은 뭐 20대 초 중반쯤에 많이 읽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뭐 뭔가 이렇게 막 이 어떤 꿈을 좀 야망을 키우고 네.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아마 요 나이 때 분들이 아마 처음 삼국지를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한 18살쯤 되는 우리 18살이 되면 또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네. 우리 청년들이 있지요. 이분들 잠시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사회에 또 야망을 가진 또 멋진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재단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국지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읽었거나 혹은 적어도 알고 있으실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삼국지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뭐 유비 관우 장비는 다 아실 테고 제갈공명 다 들어보셨을 거고 뭐 조조 야갔다 뭐 이런 얘기.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난세의 간웅, 치세의 능신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네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아주 간웅이 되고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아주 현명한 치세의 능신, 아주 유능한 재상이 된다. 네. 이런 게 바로 조조의 인물평이죠. 저 책 제목이 삼국지 속의 삼국지잖아요. 네, 네. 부제가 있어요. 네. 뭐죠?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뜻이죠, 이거? 그러니까 삼국지에 온갖 이제 처세와 전략과 리더십과 용인술과 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이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든 지혜가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이 3번 읽은 사람하고 말하면 말도 꺼내지 마라. 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오. 이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그 사실 뭐 삼국지 보면 뭐 정말 정박님, 다양한 정박님 몇 번 읽으셨어요? 저는 2번 읽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럼 말해야 된다. 몇 번 읽었다고요? 나는 이제 한 번. 아, 저도 한 번. 네, 한 번. 네. 네. 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수한 인물들의 그 희로애락이랄까 흥망성쇠 이런 게 나오니까 뭐 정말 좋은 어떤 모범 사료도 되지만 반면 교사도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시에 이제 서기 184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때가 이제 시대적으로 배경입니까? 예.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날 아. 때부터 해서 삼국 정립이 되었다가 다시 진나라가 결국 다른 나라들을 다 멸망하고 다시 통일하는 280년까지 한 100년 정도 이야기죠. 황건적이라고 하면 누런 그 두건 두건. 같은 거를 둘러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당시 워낙 이제 그 당시가 고대 왕국의 이제 해체기에 해당되거든요. 고대 왕국이 도시 국가를 만들고 하나의 문명을 잘 만들어 가다가 결국 그 무분별한 남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는 나무가 엄청난 귀한 자원이거든요. 연료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을 짓고 그렇죠. 건물하는 요즘으로 치면 나무가 석유 플러스 철강인 거죠. 근데 이 나무가 남벌이 되면서 이제 숲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건조해지게 되고 이상기후가 되어 가지고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농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농민들이 유랑의 길로 떠나게 되고 제대로 세금이 안 걷어지고 그런 악순환들이 되면서 사회가 정말 살기 힘들어졌죠. 네네네. 자, 그럴 때 결국 이제 장각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종교를 들고 나왔고 그것이 중국 최초의 종교가 일으킨 하나의 농민 반란이 된 거죠. 아, 거기 어느 나라 다음이죠, 그러니까? 한나라. 그게 바로 후한이죠. 아, 한나라 예, 이후에. 한나라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한나라가 한고조 유방이 그 왕조를 창업을 네네. 했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서기 연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결국 전한이라죠.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만들어요. 신나라. 근데 거기 이제 얼마 못 가고 신나라에서 그 레코드사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신나라 레코드. 알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 가문에서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후한을 만든 거죠. 그 아. 광무제가 다시 후한이 네네. 성립되고 전한을 잇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130년, 50년 오다 보니까 결국 다시 문제의 모순에 부딪힌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때 이제 십상시. 네, 아, 십상시. 여기 바로 나오는구나. 이때 이야기죠. 그 십상시 때 워낙 매관매직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된 거죠. 진짜 욕 같지 않아요? 십상시. 그죠? 본인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 10명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누군 또 욕을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뭐 간사하고 간사하고. 자기 이익만 네. 취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신하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대부 이렇게 벼슬을 한 사람들 학문을 쌓아가지고 나름 이제 벼슬을 한 사람들을 청류라 불렀거든요. 청류? 청류, 맑을 청, 아, 헐유자.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황관들을 탕류라 불렀거든요. 탕류. 네. 허릴 탁자다 이거죠. 네네. 탕류. 네. 그건 당연히 뭐 청류 입장에서 황관들을 탕류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본래 뭐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한나라가 이제 유교를 국교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유학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도하는 게 가장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효경도 있었단 말이죠. 효경도 아주 중요한 경전이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효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 효가 기초가 돼야지 그 사회가 이제 임금에게도 충성을 하고 그죠 어버이에게 인을 인자하게 하듯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가족이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가족주의. 그러면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잖아요. 친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줘라. 그러면 왕이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어릴 때부터. 아, 결국은 이게 내 시대, 황간이죠. 황간들이네.
그리고 환관들이 결국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환관들이 그 벼슬 자리를 큰 돈을 받고 매간 매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당연히 돈을 주고 벼슬 산 사람이 다른 지방에 나가면 그 돈을 본전 생각을 하고 본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게 되고 네, 네.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그런 십상시 이야기도 이제 요때쯤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아주 어지러워지고 네. 그걸 이제 깨트려 보겠다.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 보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황건적 난이 한번 있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삼국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건적의 난을 지나본 됐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신상필벌이잖아요. 네. 신상필벌. 필벌.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을 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원칙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신상 나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지선 씨 또 그 신상 눈이 반짝 띄는 저는 신상 안 좋아합니다. 네, 신상 네. 필벌입니다. 네. 필시 벌을 받아야 돼.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자, 그러니까 네. 이럴 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미 이제 무장력을 가진 세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그게 흩어지겠습니까? 결국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 온갖 이제 격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애초에 이제 황간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대장군 하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가 되어가지고 지방의 군벌들, 지방 세력들을 불러들이자. 이 황간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방 세력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이 황간들을 제압하자. 그럴 때 그 하진의 참모 중에 한 명이 조조였단 말이죠. 야. 이 조조가 아주 본질을 잘 꿰뚫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조조의 아버지가 사실 황간의 양자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황간 집안인 거예요. 사실 조조도. 본래 조조의 성은 하우시예요. 하우. 그래서 하우연, 하우돈해가 나중에 장군들이 다 자기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니까 조씨로 바꾼 거란 말이죠. 아, 황간 그래요? 집안에. 아. 자, 그러니까 이 황간들은 그렇게 그 큰 세력이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법 관료 한 명만 쫙 임명하면 황간 정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황간을 정리하겠다고 지방에 외부의 저 변방의 세력들을 무장 세력을 불러들이면 이건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오히려 그것이 1위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 될 거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그냥 하다가 결국은 아. 거기서 그때 왔던 동탁이 딱 이제 동탁이 또 나오는구나. 동탁이 거기서 정권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황간을 쫓아내려다가 더 큰 동탁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네.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뭐 시작이 되는구나. 예, 천하가 이제 혼란의 지경으로 가는 거죠. 하우돈 같은 경우도 네. 그 세력이 막 쫓겨가서 유럽 쪽까지 갔잖아요. 유럽이요? 네. 네. 그래서 그 손자 중에 하나가 그 하우두유드라고. 네. 하우 두유두? 그거는 조금 잘못 꺼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잘못 꺼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격변의 시대, 위기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마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때 로마도 기본적으로 이제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기후적으로도 이상 시기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도 오고, 저 북방에 있고 이런 민족들이 이제 자기들 기후가 변해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여기 서쪽으로 밀려오고, 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북방에 있다가 밑으로 남하기 시작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압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죄송해요. 왜? 하우 두유두 왜 이렇게 웃기지? 아, 괜찮았나 보네. 아, 그럼 좀 칭찬을 해줄 거지. 그렇게 사람을 구박을 하고 말이지. 나도 하우돈에서 하우두유드까지 그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때도 웃겠어요. 하우 두 유두입니다. 끊어있길 잘하셔야 돼요. 하우두 유두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하우 두 유두로. 두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격변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네. 그러니까 구질서는 무너지고 새 질서는 아직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이럴 때 진짜 누가 이게 마지막 승자가 될 것인가, 라스트맨 스탠딩이 될 것인가, 네. 누가 생존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분도 중요하고 또 실력도 중요하고 업무도 중요하고 등망도 중요하고 이 모순되는 과제를 잘 완수를 해야지 결국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드러내면 절대 천하의 인심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욕심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그냥 허거리다가는 지도세도 모르게 또 그냥 칼날에 사라져버리고 참 이게 이 모순되는 거죠. 권력 의지는 강해야 하나 그 의지가 너무나 드러나면 그건 또 반드시 꺾이게 되는. 네. 정치랑도 많이 좀 맞닿아 있네요 지금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삼국지 속에 삼국지를 쓴
서울대 최명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도 삼국지를 좋아하고 읽습니다만 예전에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또 삼국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선거 때만 되면 또 삼국지에 아, 어쩌고저쩌고 전략을 맞아요. 네. 그럴 때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삼국지를 많이 읽다 보면 결국은 예전에 청나라 때 이종호라는 사람이 후흑학이라는 그 책을 썼죠. 흑학. 흑학. 두꺼울 후자, 금을 흑자, 네. 배울 학자. 뭐냐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뻔뻔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심장에 네. 털이 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지 네.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흑학, 심장은 시커멓고 얼굴은 두껍다. 이게 이제 후흑학이죠. 그래서 조조를 봐라 이거죠. 조조는 정말 인면수심의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 조조가 소설에 보면 동탁을 죽이려다가 네. 죽이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쫓겨나서 그 도피를 하다가 그 아주 지인의 집에 여백사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백사가 아유 귀한 손님 왔으니까 내가 제가 고기 사러 갔다 올게. 그리고 뭐 술을 사러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식구들이 슥싹슥싹 칼 가는 소리가 네. 나고 아 저놈을 묶어 놓고 죽여야겠지.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칼 꺼내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조조가? 예, 조조가. 근데 알고 보니까 돼지를 묶여 놓고 오늘 귀한 손님 왔다고 돼지 죽여가지고 고기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오해하고 죽여버렸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빨리 길을 가야겠다 했는데 길을 떠나다가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예백사를 만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돌려보냈다가 아, 왜 지금 가냐 술 사왔는데 하니까 아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돌려보내다가 갑자기 가서 예백사를 불러가지고 또 칼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여기 이 사람이 자기 가족 죽은 거 알면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게 올 테니까. 근데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당신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아까 가족을 죽인 거는 그래 모르고 죽였다 치지만 이 여백사를 지금 죽인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진 않게 하겠다. 이렇게 뻔뻔하다 이거죠. 인면수심이다. 그리고 유비 같은 경우도 기회주의 아니냐 이거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온갖 사람들한테 다 붙었다가 그리고 특히는 뚝 하면 잘 운다 이거죠. 우는 걸로 결국 통곡하고 우는 걸로 위기를 모면하고 얼마나 기회주의냐. 그 성곤도 바로 그 남방의 오조 위초고 할 때 오의 성곤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올랐단 말이죠. 유비도 황제 오르고 그다음에 조조의 아들 조비도 황제 올랐는데 그럼 자기의 라이벌의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어가지고 너한테는 그러면 왕의 칭호를 내려주마.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내가 당장 뭐 대적하지 못하는데 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얼마든지 그런 뭐 모욕이나 수치도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거기서 많은 진상품을 요구하면 아 갖다 줘. 그럼 아무 소용없어. 난 다 갖다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정말 뻔뻔스러웠다 이거죠. 근데 결국 그런 야심가들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뻔뻔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린 이세 교육에 좋지 않다.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결국 이게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네. 삼국지가 물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역량이 총 동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뭐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힘과 돈과 인간 관계와 그리고 하다못해 그렇죠. 다 해결돼야 되니까 이 모든 게 정당화된다 이거죠. 목표 앞에서는. 그 장군들은 목표,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쟁에 비상시에 속임수를 허용되는 것들이 일상에도 이게 처세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비상시 상황에 적용되는 전쟁의 전법과 전략이 평상시의 인간관계를 규정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럼 평상시도 전쟁의 전법처럼 계속 이런 죽고 죽이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반대를 하고 제일 이제 큰 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을 삼국지를 읽다 보면 그렇게 제갈공명이 천하의 어떤 지략가고 전략을 세우고 천하 삼본지기를 세우고 하다못해 우리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을 불러오게 할 만큼 신산 진짜 이 신의 어떤 계산과 그런 기이한 재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갈공명조차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오장원에서 쓰러지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은 이 삼국지에 그 수많은 무수한 조조와 유비와 성곤이 힘과 피를 쏟았지만 결국 최종 승리자는 결국 사마예의가 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하늘로 돌린다 이거죠. 운명론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명정설이라고 하는데 운명이 모든 걸 정한다 이거죠. 명정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꾸 천명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좀 폄하하는 거 아니냐. 삼국지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좀 있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실 좀 최명 교수 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이것들이 세 가지가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 뭐 예전에 마강수 교수 돌아가신 그분도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천명설 이런 것들 되게 비판했거든요. 마강수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순자예요, 순자. 순자. 예, 법가. 유학을 그렇죠, 맞아요. 법가에 네. 바로 이제 법가 진나라를 통일시킨 승상 이사의 스승이 됐던 순자. 순자는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의 네. 종합자입니다. 근데 법가에 영향을 줬지만 네네네. 순자 같은 경우가 주장한 게 이 천명을 별로 재밌게 생각 안 해요. 순자의 딱 입장은 뭐냐면 인정승천이라 사람이 결정한다 이거죠. 하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하늘의 운명을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명정설을 거부하고 인정설, 인간이 결정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좌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늘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강수 교수가 되게 좋아했죠. 아 그래요? 저는 약간 천명설 쪽인 것 같아요. 천명설. 하늘이 정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어떤 뜻으로 딱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노력은 아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네. 어쩌다가 좀 우연처럼 되는 경우를 저는 만나가지고 아니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바로 득지에는 안 됐지만 결국 그 노력들이 나중에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네.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또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삼국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엄청 노력하잖아요. 자기 네. 목숨을 걸고. 음. 그러니까 이걸 하늘의 뜻으로 하기에는 좀 그 노력이 바탕이 된 거고 거기에 더해서 하늘의 뜻도 해가지고 딱 된 거 아니에요. 사마위가 사실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섞지 마. 아니 왜요? 뭐 하늘이야 뭐야? 하늘. 하늘이야? 네. 근데 그건 뭐 사실 이제 서양 같은 경우도 네. 중세까지 신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바로 하늘이 결정한다고 똑같은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고대 그리스도 신탁을 받아가지고 네. 하고 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삼국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갈공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사람이 계획은 한다 이거죠. 노력하고. 근데 이루어지는 건 하늘이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숙명론을 받아들이는데 또 이걸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뭐 운명이 있든 없든 일단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는. 저거죠 저거. 네. 네. 그럼 같은 얘기군요. 네, 제갈공명이랑 통했어요 역시. 네. 저기도 뭐 이제 그렇죠. 하늘이 판을 깔고 네. 그것을 쌓는 것은 인간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경외하고 너무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경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니 이제 삼국지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오히려 인간의 어떤 정신이랄까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네. 또 이 삼국지가 진짜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캐릭터도 다 다르고 또 이런 노력들이 막 있다가 하늘이 딱 주는 그 지점에서 약간 희열 같은 게 느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찌 보면 뭐 하다못해 피부 같은 것도 네. 타고난 게 있잖아요. 타고난 그거를 제 이기기 쉽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건 확실하던데요. 유전자. 유전 확실한데 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거 먹고 하다 보면 사실 본인이 타고난 거 이상의 뭔가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땐 바로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을 꾸준하게 드시면 네. 지선 씨가 받았던 그 유전자보다 유전자 이상의 힘을 발휘할 때가 유전자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이기는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유전자 뭐 죽여? 하나도 안 중요해. 예. 후성 유전학이라고 네. 후천적인 환경과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어. 결국 유전자가 또 다시 발현될 수 있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태어나도 관리 잘 안 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이 여러분의 면역도 높여드리고 그리고 피부에 아주 빵빵한 힘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 요즘 피부 미인이 최고 미인입니다. 남자들도 피부 중요하지 않아요? 피부 안 좋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정프로님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 우리 꼭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주문 한번 해보시고 드셔보시고 그 효과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문 앤 필. 주문 앤 필?
주문. 오더 앤 필. 네. 네. 여러분. 은하수, 석류, 홍삼, 콜라겐 꼭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늘의 결정. 네. 그 얘기가 이제 삼국지를 쭉 관통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네. 사례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간중 원자 삼국지 연의의 첫 부분이 이제 분구 필합, 합구 필분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고 보통 하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진 것은 오래지 않아 이제 합쳐지고 합쳐지면 통일되면 반드시 또 갈라진다. 이게 참 이게 중국의 역사를 보면 보통 한 왕조의 평균 기간이 한 200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또 뭉친단 말이죠. 그 뭉쳐 있다 보면 또 갈라지고 계속 그것도 이제 반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대세가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갈라진 혼란은 또 다시 뭉쳐진다. 요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현대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군벌들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군벌들의 여러 지방에 이제 군웅할 것이 되었다 이거죠. 네. 그랬는데 결국 그것들이 장제스가 북벌을 단행하면서 결국은 우리 장항량 그 장시량이 결국 역치를 해가지고 장제스에게 그 자기 영역을 양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통일되었다가 다시 또 이제 국공 내전이 벌어지고 일본과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결국 또 갈라졌다가 결국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통일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뭉쳐진 건 반드시 분열되고 분열된 건 다시 뭉쳐진다. 네네. 뭐 뻔한 얘기 아닌가. 배고프면 먹을 거고 먹고 나면 배부를 것이다. 어때? 아, 그럴듯한데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일치일란 맹자가 보통 말했던 네. 한 번 이제 치세가 오면 다스려지면 또 한 번 난리가 오고 혼란이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숙명론 같잖아요. 일종 결정론 같은데 네. 그것을 이제 그것을 좀 더 빨리 치를 만드는 게 누구냐? 바로 영웅. 영웅과 호걸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호걸지사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또 계속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분구 필합, 합구 필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유장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을 바라볼 때 너무 지금 현재만 목매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이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관점을 가져라 뭐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이 재밌는 게 이 사실 우리는 유비를 좋게 보고 조조를 좀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게 사실 삼국지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왜 사실 아까 말한 정사삼국지, 진수화전 삼국지에는 위를 정통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조조가 가장 땅덩이가 넓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를 보면 조조의 이 나라를 사로 보면 손권의 오나라가 2가 돼요. 네. 그리고 촉의 유비가 1쯤 되거든요. 4일이에요. 4일이고 문화의 중심이랄까. 그리고 당시 중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황하유역, 그 낙양, 장안. 이 중원도 결국은 계속 조조의 어떤 영향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인재랄까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도 다 조조 쪽이었는데 왜 우리는 조조를 좀 나쁘게 생각하고 이제 유비를 좋게 생각하는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소설의 영향이 큰 거죠. 삼국지연이. 예. 그러니까 나간중도 그렇고 그 청나라 지금 정본이 완성된 모종강본도 결국 정통하면서 바로 유비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에 어쨌든 같은 한나라라는 혈통이라는 거, 그 정통성이 좀 있다는 거.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기는 게 그 유비 같은 경우가 그런 지존하잖아요. 나는 바로 황숙이다. 나중에 황제로부터 황숙 삼촌 뻘이다. 그러면서 자기 황씨 우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유방이 300년 전에 자기 조상이 그 당시 황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황제 아들이 한 100명 넘거든요. 네. 그리고 그 100명 중에 한 명이고 300년 동안 계속 이어왔어요. 그럼 뭐 사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집안이 좋은데 왜 흔히 말하는 그 누상촌 뽕나무밭 저 북경에서 그 밑으로 한참 떨어진 거기서 탁군 누상촌에서 돗자리 팔면서 살아갑니다. 동네 건달처럼. 동네 건달이죠. 사실 그렇게 보죠. 임협이라고 부르는데 시장통의 질서를 좀 잡아주고 그 협이라는 말을 쓰는데 협은 항상
이 보면 사람 인자 변에 여기 다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은 우리 협계 가는데 네네. 사람들이 같이 무리로 모여 다니는 게 협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방도 물론 그런 사람이었죠. 동네에서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조조 같은 경우는 뭐 집안 자체가 아주 명문기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은 많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황간에 양자로 아버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돈은 많았고 그리고 대대로 좀 그 하우시 집안들이 무골이 많단 말이죠. 하우도. 하우두이두. 네. 네. 하우연 하우동.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조조가 자기 장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씨 성 가진 장군들하고 하우시 성 가진 장군들 있죠. 네. 요걸 한편을 하고 나머지 조씨 아니고 하우시 아닌 장군들하고 서로 무술 시합을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네. 나름 보니까 집안이 든든한 배경이 있단 말이죠. 명문은 아니더라도 돈이 있으니까 딱 이런 혼란기에 돈을 딱 대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치 세력화를 하는 데는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사실 유비는 그것도 아닌데 이게 왜 됐는가?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리학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성리학. 예, 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주희. 남성 시절 승리학을 태도인 주희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위초고에서 어디가 정통이냐? 바로 촉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유비가 정통이다. 왜 그랬냐? 당시 남성이 그 당시 송나라가 특히 계속 북방 여러 가지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 역사상 가장 약한 통일 왕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남성으로 결국 쫓겨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에서 뭔가 이제 외적들에 대항해서 사상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상 무장할 때 어떻든 그런 정통 이런 게 중요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쭉 연결되는 뭐라고 할까? 예, 우리가 그 사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상 무장을 왜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상 무장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충의가 중요하다. 왕시대는 충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초고 중에 결국 총나라 유비가 한실 무너진 한 황실을 부흥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통에 맞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자 같은 경우가 유비가 정통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승리하게 깜빡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명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920년에 당시 역사학자 권덕교라는 분이 동아일보에 기고를 한 편 한 거예요. 네. 제목이 뭐냐면 가명인두상의 일봉 이렇게 해요. 가명인두상의 일봉. 뭐예요? 가짜 명나라 사람 머리 위에 일봉, 몽둥이 한 방 이런 뜻이거든요. 네. 가명인두상의 일봉. 무슨 말이냐면 일본 사람들은 공자가 만약에 자기 제자와 중국 사람을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일본 유학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먼저 공자의 이런 말을 하죠. 공자를 먼저 베고 그 다음에 죄를 묻겠다. 공자에게 일본도를 선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오히려 아이고 성인이 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빨리 우리나라 침략해 주시지. 이렇게 말했을 거다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학이랄까 공자 맹자를 숭상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림들이 전국에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동아일보 불매운동도 하고 불매운동을 넘어서 정강운동을 하자. 없애버리자. 이 정도까지. 나라가 이미 망한 상태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1955년에는 수주 변형로라고 농계라는 시를 지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논계. 노래도 있잖아요. 몸 바쳐서 몸 바쳐서 서내려간. 그렇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뭐 하여튼 그 시가 있거든요. 농계라는 유명한 시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더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더 강하다. 이 시를 가지고 이제 농계 이동기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아주 탁월한 또 문필가고 교수였어요. 그 당시 성균관대 교수였는데 한국일보에 글을 하나 쓴 거예요. 공자가 위대한 위선자고 맹자도 절세의 선동가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40의 부록이고 40이면 이제 뭔가 인생을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공자 맹자. 이거는 정말 인생을 모르고 떠도는 소리다. 40이면 한창 광란의 나이다 이거죠. 이분이 볼 때는. 근데 뭐 공자가 부록이고 맹자는 부동의 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네.
그랬다 난리가 또 났군요. 아니 성균관 대학에서 파면당해 버렸어요. 어. 파면도 파면당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파면 제도가 있나요? 아이고, 교수에서 파면시키는 그냥 그 성균관 공무원 대학. 파면하듯이. 네. 그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게 공자 맹자랄까 이 정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이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사문난적 그러니까 네. 목을 베버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유비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또 일본이 좋아하는 건 좀 조조인가 뭐 이쪽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조조 쪽을 이제 이문열 삼국지도 조조를 좀 또 좋아하나요? 좋아한다 해보다 약간 이제 좀 또 새롭게 재해석하자 평가를 이렇게 하나요? 하죠. 예. 우리가 아무래도 네. 대체로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좀 약한 축에 속하지 않나.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른바 언더독, 네. 좀 약자한테 더 공감을 많이 하고 네. 약자한테 조금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네. 우리가 좀 더 세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는 위초고 가운데 이제 총나라가 어쨌든 제일 좀 사실이 약했잖아요. 여기다 터지기도 많이 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좀 강자를 상대로 조금 이게 역전하는 모습 그런 거에 좀 감동을 더 많이 하고 공감하는 게 아닌가? 저도 여기에 살짝 한 스푼 더 얹자면 좋습니다. 저는 감성적으로 좀 다가가 보겠습니다. 유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 냄새가 풀풀 나요. 근데 조조는 너무 냉혈한이고 차갑단 말이에요. 냉혹하다. 네. 그래서 저는 유비가 더 인간적으로 좀 그 우리에게 캐릭터로 보자면. 네, 캐릭터로 그냥 삼국지가 과거의 인물들이라고는 하지만 만화 삼국지 보고 애니메이션 봤잖아요. 네. 유비가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만화에는 어떻게 그래? 좀 유비가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요? 아니면 좀 멋있는 사람? 유비는 일단 귀가 이렇게 그렇죠. 크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늘 보던 그 이미지 그대로 그래요? 나옵니다. 귀가 크다는 건 남말을 잘 듣는다 이런 네. 뜻이겠죠. 그래요. 제일 잘생긴 건 제갈공명. 네. 제가 보면 제일 잘생겼고. 네. 고영 삼국지는 제갈공명 아예 여자잖아요. 여자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말씀은 그거 안티고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티고네? 그 안티고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티고네하고 크레온이 대립하잖아요. 안티고네는 법을 지킬 수 없다. 자연의 법이 문제다. 우리 오빠를 묻어줘야 된다 이거고. 크레온은 이건 국법이다. 반역자는 절대 묻으면 안 된다 했는데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우리 안티고네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크레온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인정미도 없고 냉혹하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보다는 인간이 먼저야.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군사 정권도 거쳐오고 여러 가지 식민지 이런 경험을 거쳐오다 보니까 뭔가 권력이랄까 강하다는 것에 항상 억압받아 오고 피해를 받아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권력에 맞서는 것을 상당히 우리 정의롭다고 보는 거죠. 정통이라는 게 그래 봐요. 소동파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정의라는 것은 부정을 바로잡는다 이거죠. 통은 통합한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부정을 바로잡은 통합이지 단순하게 위나라가 조조가 국력이 크고 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 아니냐. 결국 한나라 황실을 자기가 패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정의에서 어긋난다. 네. 근데 한실을 부흥하겠다고 한나라 황실을 부흥하겠다고 기치를 내건 촉을 촉한이라 부르잖아요. 아까 후한 부르듯이 촉한. 네네네. 촉지방의 한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비에게 우리는 정통성을 준다. 비록 실적은 좀 떨어지지만 네. 실적이 퍼포먼스가 좋은 조조보다는 유비에게 주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것 느낌도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정통을 물론 정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 정통을 너무 이제 좋아해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걸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세력들 있잖아요. 내가 도덕적 우월하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정통을 너무 따지다가 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본인들이 역사에 정통성이 있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냈다. 이렇게만 도덕적인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다가 그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의 민생이나 이런 데는 등한히 한단 말이죠. 우리가 도덕적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엑스큐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이런 도덕적인 물론 따지는 거 선장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효과를 내고 있고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좀 실사구시를 따져야지 도덕적으로 자꾸 우열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래서 정통이니 너희들은 이단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뭘 위한 도덕이냐를 우리 생각해야죠. 네. 그러니까 도덕도 사람들이 네. 더 살기 편하고 네. 더 어떤 뭐 갈등을 좀 줄이는 이런 도덕이어야 되는데
나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도덕, 네. 그리고 남에게 강요하는 도덕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하다. 네. 정의의 독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즘 그 정의 중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이 도덕 감정을 강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배격하게 되는 그게 사실 그런 시대의 대표가 결국 종교 시대잖아요. 종교를 강조하는 데가 결국은 종교를 가지고 모든 가치의 기준을 내세우니까 거기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나 민주주의나 합리적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발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예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도덕이 땅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뭐 좀만 잘못하면 막 그 공격하고 또 누굽니까 그 무슨 저 연예인 한 분은 뭐 운전하다가 하여튼 뭐 유튜브 찍다가 뭐 하여튼 저 통화를 뭐 했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스스로 경찰서 가서 찾아가고 과태료 납부하고 뭐 이런 거에 또 환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점점 참 이게 숨이 탁탁 막히는 예, 참 도덕을 안 지키는 저로서는 그쵸. 숨이 턱턱 막히시죠.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런 건 너무 지금도 약간 네. 그런 움직임이 좀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좀 목격되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삼국지 연이 읽다 보면 네, 뭐 사실 도덕이 많이 좋아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예, 그때는 정말 뭐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오히려 지금이 갈수록 이제 이 도덕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심히 후할 때 거기서 이제 예의 범죄가 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인심 난다 하듯이 곳간에서 네. 인심 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하듯이 예의 범죄를 의식이 족한 후에 예의 범죄를 차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존을 일단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예의 범죄를 네. 차려지게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동서고금의 자명한 이치니까 오히려 이게 경제 발전하고 이 도덕 의식의 성장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진짜 예의 있게 한마디 함께 좋습니다. 돼요? 좋습니다. 저희 책 내용은 지금 들어간 거 맞나요? 자, 이제 6페이지 정도 나갔고요. 네네. 네. 우리에겐 또 이후가 있잖아요. 우리 종횡무진 뭐 하고 있죠. 지금 동탁 얘기 나왔죠. 동탁 얘기. 네. 동탕 얘기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동탁도 그렇죠. 동탁도 아까 변방의 네. 부장이었는데 그 여포 있지 않습니까? 여포. 동탁이 결국 양아들로 삼은 여포. 네. 방구석에 있죠 주로. 네. 근데 여포도 사실 지금 치면 내몽골. 방구석 여포 몰라요? 방구석 여포요? 들어는 봤는데 방구석이 여기서 왜 나오지? 갑자기? 아니, 요즘 인터넷 표현에 네. 저 실제로 저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집안에서만 네티즌들이 이렇게 막 글 써갖고 막 누구 누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방구석 여포라고 하거든요. 새끼들. 그러니까 안방의 투사, 뭐 안방의 뭐 민주투사 뭐 이런 거죠. 네네네. 네, 댓글 다는 사람들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포 같은 경우도 뭐 따져보면 지금의 한 내몽골 지역 정도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삼국지 시대에 결국은 이런 시대는 결국 능력본이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럴 때 정말 온갖 이민족들이 다 오고 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게 떠도는 시대가 맞긴 맞는 거예요.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도원결의. 네, 도원결의. 우리가 유비, 네. 장비, 관우 이렇게 도원결의를 할 때 그 각각의 사람들 고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관우 같은 경우는 지금의 산서성이거든요. 산서성인데 거기서 이제 뭔가 모종의 살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피신을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멀리 있어서 여기 누상촌 그 탁현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장비 같은 경우는 연인이죠. 지금 북경 사람인데 물론 뭐 탁현하고 북경이 그렇게 완전히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장비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가 천하 요즘 지금 이민이라든가 막 이게 이동이 난민들이 막 생겨나는 시대였던 거죠.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네, 시죠. 지역적 이동이 막 그러니까 요즘 지금 난민들이죠. 뭐 네, 아까 네, 말한 네. 게르만족 대이동하듯이 그런 이동이 활발한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평상시 같으면 얼굴도 한번 못 볼 사람들이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 막 그냥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에너지가 좀 폭발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게 그 불안정의 시대에 결국은 불안정하니까 안정할 질서를 만들려는 에너지가 또 막 샘솟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럴 때 보면 왜 이럴 때 영웅이 많이 나오냐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혼란 시대에 영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욕망이 자극이 되잖아요. 안정된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혼란의 시기에는 이럴 때 나의 꿈을 한번 펼쳐보자. 안정된 시기에는 너가 뭘 하겠어. 너가 뭐 그냥 주어진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지만 혼란의 시대는 누구도 임금이 되고 누구도 장군이 되고 누구도 되었다더라. 그러면 나는 못할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자극을 많이 받다 보면 거기서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잘 미리 제어한 사람은 영웅이 못 되고 네. 네. 큰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걸 이제 수습하는 사람이 보통 영웅이 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잘 단속한 사람들은 그냥 큰 평가를 못 받아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웅이 나왔다. 네. 우리 시대에 뭐 이런 영웅이 등장했다 치면 저 사람이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예. 이게 그렇죠. 0% 생각입니다. 네. 이상해요. 또 이상해? 네. 오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뭐 어떤 혼란기에 그 에너지들이 수많은 영웅을 탄생시키는 그 자양분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자, 도원결의를 통해서 이제 유비, 장비, 관우가 네. 힘을 모았고요. 이 사람들 이야기 이제 개별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잠시 네. 2부에 저희가 그렇게 또 다시 하시죠.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조조는 그럼 원래 이제 좀 있던 집안에 돈이 좀 있는 돈이 좀 있는 집이었죠. 집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무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유대도 꽤 괜찮았던 네. 메이저 네. 사람들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큰 명문은 원소죠, 원소. 원소 예. 원소. 원소도 이제 하진에 참모했는데 네. 원소는 집안이 4세 3공의 집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성벼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대가 계속 벼슬을 하고 있는, 그것도 네. 고관대작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명문가였고 가장 이제 경제적 기반이랄까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결국 이제 원소 같은 경우도 이제 조조하고 관도 대전에서 패하게 되는데 결국 뭐 그 리더십이랄까 역량에서 조조를 능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진 밑에 원소랑 조조가 그렇죠. 이제 다 투탑이었는데 참모, 예. 그 중에 이제 원소가 치고 나가서 이제 조금 힘을 쓰는가 싶다가 이제 조조한테 지면서 이제 조조가 완전히 급부상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본래 이제 삼국지에 3대 대전하면 뭐 관도 대전, 가장 그리고 또 유명한 적벽 대전, 적벽, 그리고 뭐 일흥 대전, 일흥 전투 이렇게 일흥, 이릉, 이릉, 네,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이 관도 대전이 결국 원소와 조조. 조조의 싸움이었죠. 네. 이때 유비는 원소 편에 들어 있었는데 관우는 조조 편에 들어 있었고 관우가 그때 조조에게 의탁을 하고 있었을 네, 때인데 네, 네. 근데 그때 뭐 결국 이 조조가 이기면서 사실 이렇게 봐요. 천하 통일을 위해서 결국 최고의 강자들이 모인 실제 결승전보다 더 결승전이 바로 이 관도 대전이었던 거죠. 그런가요? 원소와 조조의 싸움이 실질적인 결승전. 네.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기면서 결국 키는 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조조의 힘이 워낙 강해지니까 결국 위기에 몰린 오나라, 손권가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유비는 뭐 대패해가지고 아무것도 별로 가진 거 없었는데 오로지 가진 건 사람밖에 없었는데 네. 제갈공명을 파견해가지고 오로지 제갈공명의 새치혀로 가진 것도 없거든요. 군대도 다 패하고 이랬는데 제갈공명이 아주 협상을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 전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갈공명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전과도 겨우 대등한 조건으로 서로 전과를 가지기로 하고 그렇게 정말 외교를 잘해가지고 결국 적벽대전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흥대전인데 이게 결국은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관우가 이제 총나라가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제 나름 우리가 말하는 바로 지금의 사천성이죠.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왕국을 세운 거예요. 유비가. 그동안에 형주라고 지금의 호남성, 호북성 네. 이쪽 지역에 의탁을 하고 있다가 사천성, 우리 요즘에 사천성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왕국을 세웠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쪽의 위나라 조조를 상대해서 한중 땅을 차지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형주 땅은 관우가 계속 몇 년째 지키고 있으니까 튼튼하고 최고로 성공을 하고 있을 때 관우가 좀 욕심을 낸 거죠. 나도 지금 저기서 한중 땅을 조조를 이겼다는데 나도 이겨야지 해가지고 이 형주에서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결국은 오나라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관우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최고로 치잖아요. 지금 관우는 신급이잖아요. 네네. 관우는 제후가 됐다가 왕이 됐다가 지금 관우의 묘를 관림이라고 불러요. 관우, 관림. 관림.
공자의 묘를 공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정도 대우를 받거든요. 신급 대우를 받고 우리 뭐 우리나라 동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정도로 관우를 신급 대우를 받는데 근데 관우가 사실 성격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이 형주를 딱 그 관우에게 맡길 때 항상 오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고 위나라를 항상 경계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 오나라하고 사이를 좀 잘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나라 송건 입장에서는 이게 관우하고 좀 관계를 좋게 틀려고 자기 아들하고 뭐 이 관우의 딸하고인가 결혼시키려고 하거든요. 사돈을 맺자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호랑이의 딸을 개의 아들하고 어떻게 손살을 맺게 하느냐. 자기는 호랑이고 송건은 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존심이 모욕을 완전히 왕인데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나라 입장에서 완전히 기습 공격을 해서 완전히 뭐 그 결국 관우를 사로잡았고 관우의 목을 베버리죠. 거기서 이제 유비가 격분해가지고 한 몇 년간 준비를 딱 한 끝에 다들 말리지만 결국 이제 오나라하고 무리하게 전투를 감행하다가 결국 일릉의 전투에서 아주 어린 육손에게 패전하게 되고 그 결과 병을 얻어가지고 백제성에서 결국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전투가 삼국지에서는 가장 이제 3대 대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네. 아 그리고 이제 관우, 저 적벽대전, 관도대전, 그다음에 일릉대전,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세 전투가 네. 삼국지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전투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네. 1킬 대전도 있지 않습니까? 커피 대전. 네. 와. 일릉대전 예, 1kg 1kg 네. 커피가 또 지금 모든 커피 브랜드들과의 전쟁을 네.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 저는 결말이 보입니다. 네. 1kg 커피가 모든 커피 브랜드들을 제압하고 네. 단 하나의 원탑 브랜드로 전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길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kg 커피에 마치 그 동탁, 여포 같은 아주 명장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kg 커피에 드립백 그리고 콜드브루 그리고 또 원두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면 왜 내가 1kg 커피를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지 아마 네.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1kg 커피 늘 일당백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쯤에서 한번 드셔주시고 그리고 여름이 다가올 땐 또 시원하게 즐겨주시고 여름에 또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잖아요. 네네. 네, 그때 1kg 커피 많이들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kg 커피를 여기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굳이 꼽자면 1kg 커피를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굳이 꼽자면 네. 관우로 가겠습니다. 관우? 네. 왜죠? 관우는 말입니다. 싸움하러 나갈 때 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딱 받아 놓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네. 나 이 커피 식기 전까지 돌아온다. 목 빼고 온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따뜻한 커피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우와. 그래서 나는 맞습니다. 관우로 1kg 커피 그 따뜻한 커피 그 맛을 나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관우로 갈 텐데 뭐 혹시 더 좋은 대답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까? 와, 네. 진짜. 베스트. 네, 베스트다. 네. 관우 커피 1kg 네. 커피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2부에 진짜 인물 대전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각 캐릭터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 2부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끝내면서 또 우리 프로 청취자들을 위한 노래 하나 골라볼까요? 저 부제가 뭐였죠, 이거? 이거는 삼국지를 3번 세 번- 읽은 사람과는 말도 하지 마라. 전 오늘 일당배 요거 3번 들으면 세 번 읽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의 말하지 마라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노이즈의 말하지 마라는 곡이 있는데 저는 이거 오늘 3번 볼 테니까 저한테 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러면 조금 심오하게 한번 가볼까요? 네. 도원결의에서 한번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성냥갑 속의 젊음아 도원경의 노래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상관이지? 되게 심오하네. 도원경. 너무 심오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혹시 계십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날 정도지요. 삼국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작진도 한번 노래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잘 한번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삼국지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